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전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9일 만인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이것저것 제일 게 많았다는 의미겠죠. 조선중앙통신은 5월 31일 국제문제평론가라는 이 김명철 명의로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뜻이겠죠. 미사일 지침 폐지를 끌고 든 건 사거리 800km가 폐지되는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어서 북중 결속도 할 겸 자신들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한 명분 사표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지침 폐지를 두고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미사일을 쏘면서 말입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쳤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설레발을 쳤다. 북한도 그런 표현을 쓰는가요? 문 대통령을 두고 일을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쌓여 이쪽 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 이런 저질 공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삶은 소대가리,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 말을 해도 꾹 참고 김여정이 직접 미국산 앵무새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올인을 하고 있으니 정말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대화를 갈구하는 문 대통령과 우리 외교 라인이, 특히 정의용 외교장관이 헛물을 켠 셈이 되었습니다. 이 판에 5월 30일 청와대 의전팀이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식 오프닝 영상에서 느닷없이 평양의 능라도 위성사진이 뜬 것입니다.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남산, 광화문, 한강 전경을 차례대로 비춘 뒤에 아마도 여의도를 비춰야 할 그 타이밍에 위성으로 능라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 외주 제작사의 의도치 않은 단순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흠이 될까 싶다. P4G는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 제 정신일까요? 솔직히 이 기사를 보는 순간 행사를 책임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청와대가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해온 행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타현민 의전비서관이 이번 행사를 총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5월 28일 김우준 방송에서 이 행사를 두고 우리가 여태까지 주관했던 국제회의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며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해외 정상만 14분이 참여합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미래 기술이 다 접목되어 있는 회의로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이 행사 전문가가 실수한 것일까요? 당연히 타기민이 여러 차례 리허설을 지휘했을 것이고 수많은 관계자들과 이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수를 놓쳤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느닷없는 평양 영상은 단순 실수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초대형 사고를 쳤다고 말을 한 이유입니다. 오히려 평양 능라도를 띄워서 뭔가 화제거리를 만들려 했던 게 아닌가요? 외주 제작사가 아무리 간이 커도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신문 보도를 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 변명은 내렸습니다. P4G 기획단이 외주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영상으로 영상에 짧게 평양이 포함되는데 특별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청와대가 제작에 관여한 영상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5월 27일에는 청와대 특별 홍보 영상에 등장을 했고 28일에는 여민관에서 관저로 퇴근할 때 P4G 홍보 문구가 씌운 청와대 전용 수소차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준비를 한 행사인데 그 역시 단순한 실수로 판단한 것일까요? 아직 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시민들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P4G의 P가 평양이냐? 자, 이번에 청와대가 아닌 구로구 유튜브입니다. 이곳에서도 공무원들이 넋이 나갔습니다.
5월 31일 백두산 천지 영상을 올리면서 장백산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글 자막에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영상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중국 동북의 제1고봉 장백산으로 소개하면서 장백산의 품속에 엠비엔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부르면서 자신들이 산이라고 주장하죠. 중국은 지금 백두산 제리의 유적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장백산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단독 등재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엠비엔의 역사적 맥락을 따라 천여 년 전 백산송수 사이에 해동성국의 풍채를 감상할 수 있다. 참 놀랍습니다. 해동성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성기 시절 발해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면서 연변의 전통 음식으로 김치와 비빔밥, 잡채를 소개했습니다. 말하자면 백두산도 천지도 발해도 김치, 비빔밥, 잡채도 모두 중국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상을 버젓이 구청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러고는 연변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받아 올린 것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 게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고는 중국인이 23,000명이 사는 곳인데 이 역시 의도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요즘 청와대와 구로구뿐 아니라 이상기류가 흐르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회가 빠질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89년 해직됐던 정교조 교사들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무려 113명이 발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500명에게 1인당 7억 9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무려 1조 4천억의 세금이 쓰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이 불법이어서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는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하려고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투기가 주장하는 인터넷 포털 혁신이라든가 가짜뉴스 대응, 그리고 공익광고 배분 기준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 환경이 무엇이 문제여서 느닷없이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려 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의도가 보일 듯도 합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컸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슬그머니 언론 피해 손해배상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 정부가 검수완박에 이어 언론개혁이라는 가짜 포장을 씌워 언자완박에 나섰다. 언자완박? 바로 언론의 자유 완전 박탈을 줄임말입니다. 언자완박. 역사상 어느 정권이든 언론을 규제해서 언론을 막으려고 들면 그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명색이 정당의 민주를 쓰는 정당이 어찌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죽이려 들까요? 민주당 안에서는 또 기본소득제에 이은 또 하나의 기본 실이죠. 기본자산제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이라는 분이 있더군요. 이분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분이 발의를 준비하는 청년기본자산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 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주는 안입니다. 이 의원은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프랑스 경제학자 피게티를 빌려왔습니다. 이 피게티가 말하는 부모의 조건에 따라 사회 진출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충해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도관 의원 또 나섰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3천만 원을 신탁해서 성인이 된 뒤에 6천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자, 어떻든 이런 법률안들은 처음엔 그게 뭐지?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방송이 방방 띄우고 친여 매체가 선진해 났으면 곧 익숙해집니다. 놀라운 건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에 여당의 이런 무소불위의 입법 행태가 그리낌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 노동 3법, 기업 규제 3법,
그리고 중대재해법 등은 제가 보기엔 하루 빨리 폐지를 하거나 그리고 재개정해야 할 법안들입니다. 당장 임대차 3법이 몰고 온 평지 풍파가 어떤지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월세 대란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으며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임차인이 이사 위로금으로 1억 원을 받는 사례도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입법 만능주의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1대 국회 1년 동안 민주당은 국회의 전체 가결 법안 80%를 독점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민주당의 국회였던 셈입니다. 1년간 가결된 의원 발의 법안 403건 중에 80.4% 324건이 민주당 법안입니다. 180석을 차지하고 난 뒤에 벌어진 입법 독주입니다. 입법 독재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얼마 전부터 언론이 보도하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갈이 바로 그렇습니다. 문 정부 출범 때만 하더라도 10조 원이나 쌓여 있었던 적립금은 완전히 고갈됐고 올 연말에는 2조 7천억이나 기금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커져서 작년까지 8조 2천억 적자가 났고 올해는 4조 7천억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 경제 폭망에 따른 고용 참사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요인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른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과 그 기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문은 주 40시간 이 최저임금 179만 5,310원보다 실업급여 한선인 181만 원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 많죠. 1년에 6개월 일하고 일자리를 잃은 뒤에 실업급여를 받는 꽤 많은 청인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9만 4천 명이나 됩니다. 작년 한 해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4,800억에 이릅니다. 3년 새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기금 외에도 61개 공공기금 중에 지금 27개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도 30조 원이 소요되는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공공기관 부채도 작년 말에 545조나 되었습니다. 이 역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급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국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정부 누구도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나라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불과 몇 년 안의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이란 걸 뿌리든 이 소급에서 손실보상을 하든 국민들은 자신에게 돈을 주면 무척 좋아합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을 망가뜨리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슈퍼예산을 살펴 지출 경정을 하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증권거래소로 세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으니 말입니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까요? 국가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걸 방관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